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학별 제출 서류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 정보가 많지 않죠. 특례, 우리가 대부분 7월 특례 전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9월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별도 전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결국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쓸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뭔지, 또는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춰야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부분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의 자격 기준에서 입시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제출 서류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여기 제가 드리고 있는 설명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하시는 분들은 7월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9월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9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는 분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불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나 경희대학교의 어학 글로벌 인재 전형 또는 글로벌 영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올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동덕여대, 우성대도 특기자 전형과 미국어 국사 전형이 폐지가 되어졌고, 고려대는 특기자 전형이 그대로 존재하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학과가 많이 줄었어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했었던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올해부터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3년 특례 전형으로 연세대나 경희대학교, 의대나 치대를 노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다 폐지됩니다. 2022, 23, 올해가 22년도죠. 2022와 23년도에는 글자 수와 문항수가 줄어든 상태로 자소서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나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올해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실기실적 해외 학생 전형과 그 다음에 실기실적 해외 선교사 전형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올해부터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대학과 전형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한동대, 이 세 개 대학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대학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약학대학이 37개 대학, 1768명이 선발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제 의학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올해는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약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 또는 해외 고등학교 별도로 약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영상에다 많은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강의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학들마다 제출 서류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제출 서류의 필수 서류가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가 필수 서류인데, 성적 증명서라고 하면 당연히 GPA 성적이죠. GPA 성적인데, 아시는 것처럼 GPA 성적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GPA는 해당 나라, 지역, 학교에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니고 있는 미국에 있는 학생이 4.3 기준에서 4.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학생이 4.3 기준에서 4.0이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학생이 4.1이고 중국이 4.0이니까 미국에서 현재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학업적으로 무조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GPA는 해당 나라, 지역, 학교에서만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PA 성적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뭘 요구하냐면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보겠다는 거냐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배경. 실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또 이 대학의 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SAT나 AP의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결국은 학생 수나 학업 능력이나 학교의 특성들을 봄으로 인해서 결국 학업적 배경을 보게 되는 거고 학업적 배경을 GPA 성적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성적에 대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교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부 학교는 이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교관의 등급을 매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는 국내 입시 수시 전형에서 작년부터 가장 대두되어지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고교 서열화의 완화 또는 고교의 등급제 폐지 등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업적 배경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판단하고 그게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는 일부 대학에서는 제출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은 뭐냐면 스쿨 프로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는 대학, 스쿨 캘린더를 제출하는 대학의 원서를 쓴다면 이 프로파일이나 캘린더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서류고 학업적 배경이 우수할수록 결국은 GPA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GPA 성적이 4.3 기준의 4점인데 우리 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야.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전체를 합쳐서 한 학년의 학생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전체 학생이 80명밖에 안 돼. 이런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미국에 있는 학교지만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250명이야. 라고 했었을 때 동일한 GPA 성적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판단하게 되어질 때 당연히 학업적 배경이 우수한 학생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들은 현재 12학년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해외로 유학을 가시고 나중에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현재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국내 대학 입시에서 어떤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지고 서류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국내 대학 입시 요소에 유리한 그런 대학과 고등학교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기타 서류,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하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활동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은 첫 번째 GPA 성적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쿨 프로파일이나 캘린더의 제출이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지는 활동 증빙 서류나 기타 서류나 학생부 대체 서류가 되게 중요하다. 다 같은 말인데 학교들마다 어디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기타 서류라고 부르고 어떤 활동 증빙 서류라고 부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 사실상 이제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GPA 성적만으로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AT나 AP와 같은 공인학 성적과 같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반드시 반영이 되고 그 지표의 우수성이 있어야 상위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하는 9월 수시 전형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이렇게 활동 증빙서류나 학교 프로파일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출되어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국제형에서는 SAT나 IB 성적이나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가능하고 단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되어지지 않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는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사실은 올해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 갈 대학이 없다는 점 아셔야 되고 2022학년도에 어학 특기자를 갖는 학교들 중에서 특히 연세대학교 어학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한림대학교 같은 이런 대학들은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고요. 한림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이 선택사항입니다. 결국은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어지는 건 어학특기자 전형밖에 없어. 일반 다른 대학에서는 아예 다 제출이 안 되고요. SAT나 ACT 같은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공인어학 성적은 안 돼요. 그러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GPA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GPA 성적만으로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그냥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정성껏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쿨 프로파일이나 캘린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어차피 기입하도록 되어져 있는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어지는 활동 증빙 서류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파트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GPA 성적만으로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써. 서울대나 연세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GPA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있을 리가 없죠. 그쵸? 대부분 4.3 기준에서 4.3이야. 또 내가 얘가 4.2야. 4.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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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이나 우수한 성적인 거 맞잖아요. 그 성적만으로 학생들 간에 우위를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열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스쿨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하고 면접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결국은 GPA 성적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1단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면접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출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에서 승부를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는 수시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인데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중앙대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죠. 그러므로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직접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면접이 없는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게 되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학업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죠. 대학은 뭐로 가?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럼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건 바로 뭡니까? GPA 성적이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죠. 근데 이 GPA 성적만으로는 말씀을 드렸죠. 학업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표준학력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뭐를 요구한다? 스쿨 프로파일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스쿨 프로파일을 요구하는데 이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요소고 학업적 배경이라는 게 결국은 고교 간의
등급을 매긴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출하는 대학이 있고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 제출하는 대학이 있다면 제대로 제출해야 된다.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지표가 결국은 SAT나 AP와 같은 이러한 공인되어진 지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GPA 성적만이 대부분 제출이 되어지는데, 이 성적만으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중요해? 교내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내용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해외에 나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들어온다. 국내 대학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국내 대학 안 오고 해외에 나갔다가 바로 그냥 해외 대학으로 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막상 해외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일로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가시는 경우, 해외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는 꼭 뭘 봐야 되냐면, 고등학교 내에서 이런 국내 입시에 적합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수상이라든가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프랑스, 여러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지역의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동일한 국가라 하더라도 어떤 고등학교는 교내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실 때 다양한 지표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동일한 국가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상도 없어, 학교에 동아리도 없어, 학교에 봉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지 그냥 GPA 성적밖에 없어. 그리고 학교의 특성상으로 볼 때 SAT나 AP나 공인학 성적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이러신 분들은 국내 대학 가기 어려운 거예요. 나 외국에서 공부했거든. 나 외국에서 공부 좀 잘했어. GPA 성적이 우수해. 이것만으로 국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등학교의 선택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대학에 입시해서 국내 대학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지원학과 전공적합성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학업의 우수성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성, 학과와의 우수성, 학과와의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교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교과목의 학업적 우수성이 어떻게 우수한지, 또는 교내 활동들은 무슨 활동을 했고 그것이 지원할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맺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활동했었던 거, 본인이 교과목 이수했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생명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이수했는데 지원하는 건 컴퓨터공학과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자소서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면접을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전형들이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지원학과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원 학과를 미리 계획하셔야 돼요. 장래 희망, 앞으로의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교과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교과 과목을 이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 과목의 성적이 우수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교내에서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은 그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을 키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에서 그와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그와 관련성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2022, 2023년도까지는 자소서가 축소된 형태로 유지가 되어지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활동이. 왜?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하게 되어지는 수시 전형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인화학 성적, SAT, AP 성적이 반영하지 않아요. 지금 대학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갈 때 나 GPA 성적이 좋아. 나 해외에서 공부했거든. 이것만으로 좋은 대학 못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뭐가 좋아야 돼? 교내, 수상, 동아리, 활동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공부하시게 되어질 때 학교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국내 대학의 입시에 적합하면서 우수한 학교를 갔었을 때 그 학교에서 우수한 GPA 성적을 달성을 했었을 때 국내 대학 입시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대학별 제출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은 이제 대학별로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저희 하이퍼리버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보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지금 보면은 졸업 예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성적 증명서, 기타 서류인데 추천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2022학년도는 다 폐지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공통된 서류들은 다 이거죠. 졸업 예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들어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되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는 기타 서류라는 이름으로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이 다 들어가. 이건 공통돼요. 모든 학교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공통된 거는 졸업 예정 증명서, 학력과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기타 서류는 공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서류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시 활동 내용 및 자기소개서 금지사항 관련이 되어진 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다. 자기소개서에 금지가 되어진 내용은 뭐냐면 외국어, 수학, 과학 관련 성취, 학업 성취,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것들 수상을 기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RN이나 소논문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공인화학 성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재할 수가 없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표준학력지표, AP, IB 성적 등이 제출이 가능하고 표준학력지표는 단 해당 고교 재학기간 내에 발생한 거예요.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표준학력지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고려대학교도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활동증빙서류라고 해서 A4용지 8매 내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활동증빙 자료 20페이지 제출이 가능한데 고교 내 활동 외의 활동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다 고등학교 과정인데 그것도 성균관대학교는 고등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만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내와 고등학교 외가 넘나드는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들은 교내 봉사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해외고는. 대부분 다 교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잘 녹여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SAT 공인화학 성적, 학교 소개서, 스쿨 프로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스쿨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고려대도 지금 보면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왜 제출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 스쿨 프로파일은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요소야. 그럼 학업적 배경인데 왜 그거를 제출하지 않아? 학업적 배경은 결국 고교 등급, 고교 서열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서열화의 완화, 고교 등급의 폐지, 그 다음에 브라인드 서류 면접, 브라인드 서류 평가, 다시 말해서 학업적 배경을 보지 말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에서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프로파일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를 간다. 나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올 거다 그냥. 그런 경우에 결국 프로파일이나 캘린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3년 특례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3년 특례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 공인어학 성적, IB나 SAT, A레벨이나 뭐 ACT나 이런 학력 지표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이나 캘린더가 낮아도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만으로도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결국 GPA 성적만으로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이나 캘린더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SW 인재 전형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학과는 각광받는 학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 제출 서류 요약서 또는 추가 제출 서류를 총 10매 내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자유 형식으로 제출이 되어지지만 공인어학 성적 또는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해외 봉사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특기자 전형에서 특징적인 게 바로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공인어학 성적도 제출이 가능해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네오레네상스 전형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어렵겠죠, 대부분이. 그럼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면 KSW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만약에 원서를 쓸 경우에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A4 용지 규격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단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하지 못합니다.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이름은 좀 달라도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 봉사, 수상, 동아리 활동. 이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학에도 어떤 서류를 낸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있는 그대로 출력해서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 학교에서 발급해서 그대로 갖다 드려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제출 서류는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서류고 합격에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과 서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를 보게 되면 동국대는 증빙서류 목록표 증빙서류라고 해서 선택사항으로 되어져 있고요.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 기재된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아요. 여기서는 추가 서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및 증빙 서류라고 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요. 공인어학 성적 또는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및 사교육 후 유발 가능성이 큰 활동은 기재 및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숙명인재2 면접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공인어학 성적, 표준학력 지표, SAT나 ACT 등 또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수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절대로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쓰시게 되어질 때 지원자의 부모, 친인척을 포함해서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거나 직업, 직장명, 직위,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접명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져요. 특히 자소서 쓰실 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자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 자꾸 과시하려다 보면 성취 결과 중심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이 나타나는 경우들 있죠. 부모님께서 추천하신 책을 읽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부자다. 이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난 어렸을 때부터 뭐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우리 아버지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집이 엄청 부유한 집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든 간에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려고 하면 결국은 본인의 경험,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도서 추천의 경우를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아버님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추천해 줬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얼핏 들으면 아버님이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읽고 아버님이 자소서를 쓰고 있다는 느낌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이나 SW 융합인재 전형의 아주대학교를 쓸 수 있고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지고요.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이나 국제형,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이나 특기자 전형,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나 계열 모집,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탐구형이나 다빈치나 SW 인재 전형이 있고 이화여대는 어학특기, 과학특기, 국제특기자, 그 다음에 경희대는 SW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교들에서의 제출서를 보면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활동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이화여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대신 활동 보고서가 있고 이 활동 보고서에는 수상 관련 내용, 그 다음에 활동 관련 내용, 어학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약간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가 폐지가 되어져도 그거를 대체하는 형태의 서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활동증빙, 기타 활동증빙 서류가 자소서를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어학성적표가 제출이 되어지고 한림대학교는 공인 외국어 성적이 제출이 가능한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가능한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어학특기자 전형의 학교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실 때 가장 적합한 대학을 3개를 골라라 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국제형, 두 번째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한동대 3개 대학이 될 텐데 연세대 미래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어학특기자 전형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한데 면접을 보게 되올 때 해당 언어 면접을 봐요. 영어 면접을. 그렇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전형과도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놨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성적, 공인어학 성적, 교외 수상실적, 해외 봉사는 비반영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IB나 SAT나 AP 성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특히 이제 3년 특례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취득한 SAT나 AP 성적, 공인어학 성적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하면서 요번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 첫 번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면 모든 대학이 뭐를 반영한다? 결국은 GPA 성적을 반영한다. 근데 GPA 성적만으로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뭘 반영해?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이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업적 배경이다.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건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학업적 배경이 고교의 등급과 관련이 되어진 거예요. 고교 등급.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고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그러면 세 번째 제출하는 학교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학생부 대체 서식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이 제출한 핵심 서류는 첫 번째 GPA, 두 번째는 학교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 세 번째는 활동 증빙 서류 작성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활동 증빙 서류 관련이 되어진 거 기타 활동 증빙 서류나 기타 서류나 학생부 대체 서류의 장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서류 작성과 면접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학업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 되어진다. 그럼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서류 준비를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합격을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대학에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느냐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대학 입시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봉사나 동아리나 아니면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교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로 갔을수록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갈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년 특례 전형이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3년 특례는 그나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의 프로파일이 좀 낮다 하더라도 학력 지표의 우수성을 가지고서 보완해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표준학력 지표, 공인어학 성적이 대부분의 대학에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파일이 낮으면 학교의 유형이나 학교 활동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국내 대학을 가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내용을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